라이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기 실험실로 찾아가야 합니다. 도착한 이후에는 습기에 약한 라이브스를 위해 제습기를 꼭 켜주어야 합니다. 전원 인가가 끝났다면 사용할 시료의 종류에 따라 현미경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라이브스를 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NIS 엘리먼트 AR입니다. 작게 띄워진 창들은 모두 테이블 위의 기기들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노즈피스는 현미경의 배율을 설정합니다. 라이트 패스는 말 그대로 광경로 설정이고 이곳에서는 퍼펙트 포커스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세트축 조절, 필터 설정, 컨덴서 설정, 그리고 줌입니다. 동영상 녹화는 AV의 오디션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옵션들이 많은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레코드 버튼 말 그대로 녹화하고요. 그리고 라이브 같은 경우엔 동영상의 품질을 결정해요. 패스트란 퀄리티는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패스트란 퀄리티가 맞아요. 그리고 레이트 같은 경우엔 FPS를 결정하는데 다양한 옵션들이 있지만 잘 모르시겠으면 맥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설정이 있지만 이렇게 1시간부터 무한대까지 마음대로 설정하시고 사용하면 되고, 파일은 동영상이 나가는 경로를 결정하고 사이즈는 동영상의 크기를 결정해요. 오리지널부터 프리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프리사이즈를 고르시면은 동영상의 너비랑 높이를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죠. 밑에 있는 체크박스를 이용해서는 동영상의 너비와 높이 비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너비를 고르면 높이가 자동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카메라 설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카메라는 마찬가지로 큐에이션 컨트롤에서 쿨스냅 PS2 세팅지를 클릭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 다루기 전에 광경로를 이 100으로 설정해 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포맷 볼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전에 다루었던 그 라이브 영상의 포맷을 결정하는 것이고, 포맷 볼 캡처 같은 경우에는 캡처 사진, 말 그대로 정지 화면에 대한 포맷을 결정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노출 시간을 결정을 하는데, 노출 시간은 100 마이크로 세컨드부터 10시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오토 익스플로저를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노출 시간을 결정해 줍니다. 밑에 있는 컨버전 게인 같은 경우에는 전환 시에 얻게 되는 상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LUTS, 즉 룩업 테이블에 대해서 할 건데요. 룩업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현미경에서 얻은 화살을 후보정하는 겁니다. 하나 꺼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만신창이 화성이 있어요. 막 색깔이 다 번지고 보기가 좋지 않죠. 보면 우리가 채널 3개, FITC, TRITC 그리고 다피로 찍었는데 3개 다 상황이 좋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얘들을 각각 보정을 합시다. 보시면은 그래프가 3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이 초록색 그래프를 일단 보면은 저쪽만큼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노이즈 부분이거든요. 왼쪽 스레시홀드를 움직여서 걔네들을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화살을 보면 이제 주변의 번짐 같은 게 확실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포 자체가 강조되어 보이고요. 하지만 파란색이나 그런 거 아직 남아있는 것 같죠? 그건 아직 보기 안 좋으니까 이제 TRITC나 그리고 다피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도록 해봅시다. 색이 굉장히 잘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스래시홀더가 있는데 이 오른쪽 스래시홀더 같은 경우에는 엔간하면은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스래시홀더를 건드리면 전체 빛을 생각하는 대역에 비해서 빛이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이 가해지게 돼요. 엔간하면 오른쪽은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 보면 이제 LUTS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걸로 화상 전과 후를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이 옵션은 우리가 그냥 화상을 직접 촬영할 중일자도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이 버튼은 이제 우리가 한 설정을 다 원래대로 바꾸는 거고, 여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각각 파장대에 맞춰서 빛을 조절해주는 그런 버튼이에요. 근데 컴퓨터를 하면은 마음에 안 드는 화상이 나올 때가 많아서 직접 하시는 것도 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또 감마가 있는데 이 감마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해서 원하는 화상으로 바꿀 수가 있긴 한데, 솔직히 원래 감마에는 1.0 설정으로 작업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드리지 않으시는 걸 추천할게요. 여기는 지금 너무 과하게 빛이 들어온 픽셀하고 너무 부족하게 빛이 들어온 픽셀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기능인데요. 위에 보면은 너무 과하게 처리된 픽셀을 원하는 색깔로 표시해라, 그리고 너무 빛이 적게 들어온 픽셀은 이런 색깔로 표시해라 라고 설정할 수 있죠. 지금 본 화상에는 이런 빨간색 표시가 없는 걸로 봐서 빛이 너무 과하게 들어온 픽셀은 없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까지 가로로 봐오던 그래프를 세로로 봐올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작업하게 될 그래프의 특성상 가로로 쭉 늘어지는 그래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쓸 사항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목록에서 지금까지 3개씩 그 전체를 다 봐왔던 이런 설정들을 각 파장대별로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플로피 디스크 모양을 누르시면 이 설정에 대한 걸 저장하거나 다시 불러오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XYZ 내비게이션에 관한 영상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마찬가지로 에퀘이션 컨트롤에서 찾을 수 있고 이쪽에 툴바에도 위치해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재물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데 이용되는데요. 여기서 그 XY 스텝 안에 있는 숫자를 변경하면 한 번에 얼마나 움직일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클릭해서 어디로 움직일지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그 프라이어 XY 드라이버에 있는 그 X와 Y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Z고 단위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움직이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칸에서 또한 얼마나 움직일지 결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밑에 ZTI Z 드라이브에서 이 변화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위는 0에서 10,000 마이크로미터까지네요. 이때 Escape를 누르게 되면 가장 낮은 곳으로 Z가 이동하게 되고, 네,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제 다른 것들을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리포커스를 누르게 되면 이제 다른 기능들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자동으로 Z축 위치가 조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현미경으로 할 수 있는 거의 고체라고 할 수 있는 ND 어쿠지션을 보게 될 건데요. 이거는 다양한 설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관측의 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빠져서도 볼 수 있고 위에 빠져서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아무렇게나 켜셔서 일단 실험의 제목을 적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 이게 파일이 출력될 장소와 그런 이름을 결정해 주십니다. 그럼 설정이 굉장히 많죠. 5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타임, 말 그대로 시간인데요. 우리가 어떤 시료를 관측할 때 얼마 간격으로 얼마 동안 관측할지를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루프에서는 이러한 설정 한 번을 몇 번씩이나 반복할지를 설정해서 우리가 이런 세팅을 여러 번 적을 필요를 없애주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관측하지 않고 쉬는 구간을 만들고 싶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벌에서 no condition을 적어주시면은 말 그대로 관측하지 않는 그런 기가 생깁니다. 이제 XY를 보도록 하죠. XY는 관측을 할 때 제물대의 다양한 위치에서 관측을 하라는 건데요. 이 현미경의 제물대는 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를 XY 좌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XY 좌표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체크박스를 바로 클릭하셔서 새로운 위치를 만들게 되면은 현미경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위치 그대로 되고, 그리고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지금 이 위치가 가르치는 그 특정한 장소를 제물대가 움직여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찍으면은 어디를 찍게 될지를 알 수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PFS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Z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이 이러한 초점 같은 거를 어떻게 설정할까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관측하는 이 현미경은 초점을 여러 개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관측은 힘들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든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범위를 설정하는 모드나 아니면은 중심 위치에서 하는 모드나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쓸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감마, 즉 파장을 보게 될 건데요. 파장은 말 그대로 FITC, TRITC, DAPI처럼 다양한 필터를 사용해서 관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게 될 점은 여기에 보이는 설정이 보면 FITC, TRITC, DAPI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필터 자체가 아니라 그 필터가 들어가 있는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넣어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미리 그런 설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큰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인데, 우리가 현미경이 시야 내에서 담을 수 없는 부분을 찍고 싶으면은 이 설정을 이용해서 하시면 현미경이 자동으로 그 위치로 움직여 가면서 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설정을 종합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다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4번 2개의 위치에서 3개의 파장으로 저렇게 9개짜리로 구성된 큰 이미지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런나우를 누르시면 지금 바로 맞는 설정대로 촬영을 시작하고, 원타임 루프를 누르시면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타임을 기준으로 한 번만 돌려보는 그런 설정이 됩니다.
번째 TI 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I 패드는 위쪽 툴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마우스 우측키 누르셔서 어쿠이션 컨트롤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것 노즈 비스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현미경의 배율을 조절합니다. 클릭하면 그 저반 렌즈의 배율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밑에 건 라이트 패스 즉 광경로로 E100이나 L100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퍼펙트 포커싱 시스템은 크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제 Z 드라이브라고 Z축 즉 대물대 위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이 칸에서는 Z축 위치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거고, 옆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누르시고 혹은 맨 오른쪽 칸에 있는 숫자를 입력하셔서 화살표를 누르시면 원하는 만큼 Z축 위치를 위아래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9999를 입력하게 되면은 실제로 바뀌는 거는 9999로 바뀌는데 밑에 실제 Z축 위치를 확인해 보면 95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건 필터예요. 형광 관측이나 아니면 명시야 관찰할 때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건데, 다피, TIC, GFP나 그런 필터들이 있고, 어널라이저나 MT 같은 경우에도 사용이 됩니다. MT를 누르게 되면 어널라이저가 아웃 상태로 되고, 어널라이저를 누르면 다시 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맨 밑에 있는 건 컨덴서인데 이건 렌즈 배율에 맞게 설정을 해주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 포스터에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컨덴서의 경우에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렌즈를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컨덴서가 바뀌어서 설정이 되니까 크게 건드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기능이 아니라 화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일단 화면에 우클릭을 하시면은 설정이 4가지가 있어요. 컨디션 컨트롤, 그리고 애널리시스 컨트롤, 그리고 비주얼리제이션 컨트롤, 매크로 컨트롤이 있는데, 네 번째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래밍이 좀 들어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인데, 이렇게 다양한 설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쓰는 걸 뽑아다가 위나 왼쪽에 다 갖다 놨으니까, 네, 그렇게 이 오른쪽 메뉴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기능은 AVI나 Z 시리즈나 XYZ 같은 그런 기능인데, 보시면은 위에 다 정렬되어 있죠. 얘들도 보통 잘 쓰는 크롬 같은 소프트웨어의 탭처럼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탭들을 다 끌어당겨서 다른 탭끼리 합치거나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롬과는 달리 옆에 붙이거나 아니면 오른쪽 왼쪽에 붙이거나 하는 게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덩이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쓰게 될 설정들을 가지다가 덕트 컨트롤이라는 맨 아래쪽이 메뉴에 모아놨으니까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마도 제일 많이 쓰는 메뉴를 순식간에 접근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